기업을 고려한 무연 휘발유 가격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2.4배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올해 2, 4분기 대출 수요는 3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아지지만 은행들은 소극적으로 대출에 나설 전망입니다. 민주통합당이 총선 직후 청문회를 열고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3월 말 외화 보유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최은정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이틀 연속 오르면서 204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19.99포인트 상승한 2049.28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송주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마감 시황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코스피가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어서 2050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마감 시황부터 자세히 봐주십시오. 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19.99포인트 오른 2049.28에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3월 제조업 지수 개선으로 뉴욕 증시가 상승했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호전시켰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3,925억 원, 706억 원어치 팔자에 나섰지만 외국인이 2,522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프로그램 매수도 1,800억 원 넘게 유입되면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업종별로는 운송장비가 3.34% 오른 것을 비롯해 전기전자와 제조업 등이 올랐고 종이목재와 기계, 운수창고 등은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해외 판매 호조와 실적 개선 기대감에 각각 6.25%, 3.43% 오르며 강세를 보였고 하이닉스와 현대중공업도 2% 넘게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주 목요일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영업이익이 5조 원을 웃돌 것이라는 증권사들 전망에 2.77% 오르며 또 한 번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5.97포인트 내린 515.83으로 마감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 목요일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주요 상장사들의 올해 1분기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바닥을 통과해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낙관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 기자 자세히 전해주십시오. 네, 지난해 유럽 재정위기 이후 추락을 거듭하던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최근 하락세를 멈추고 회복세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희석되고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경기 지표가 최악에서 벗어난 것으로 평가되면서 기업 실적이 이미 바닥을 통과한 것 아니냐는 낙관론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사 실적 추정치가 존재하는 102개 기업의 1분기 영업이익은 24조 1,83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6.9% 줄어든 수치인데요. 주목할 점은 올해 들어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던 기업들의 실적이 최근 들어 조금씩 반전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증권사들이 예상한 국내 기업들의 1분기 영업이익은 23조 6,847억 원에 불과했지만 3월 말에는 이보다 약 2천억 원가량이 늘어나 소폭 뛰더니 최근에는 다시 3천억 원가량이 또 증가했습니다. 한 달 사이에 기업들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5천억 원가량 증가한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기업 실적이 바닥을 지난 것이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최악의 국면을 벗어나 조금씩 회복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실적도 턴어라운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 최근 회복세가 상당 부분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IT 기업에 집중된 결과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오는 15일에 시행 예정인 준법 지원인 제도가 자산 총액 1조 원 이상 상장 회사에 우선 도입하는 방향으로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자산 총액 5천억 원 이상 1조 원 미만 기업들에 한해서는 2013년 말까지 적용을 유보한다고 하는데 송 기자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봐주십시오. 네, 오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자산 총액 1조 원 이상의 상장사는 이달 15일부터 준법 지원인을 둬야 합니다. 2014년부터는 준법 지원인을 둬야 하는 기업이 자산 총액 5천억 원 이상의 상장사로 확대됩니다. 이 준법 지원인 제도는 윤리 경영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 법률 전문가를 두도록 규정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불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감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올 초 정부는 자산 5천억 원 이상 상장사에 준법 지원인을 두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재계의 제도 완화 요구를 받아들여 대상 기업을 자산 1조 원 이상에서부터 순차적으로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당장 준법 지원인을 새로 고용해야 하는 곳은 유가증권 상장사 165곳, 코스닥 상장사 8곳 등 총 173개사가 준법 지원인을 새로 고용해야 합니다. 한편 개정된 상법 시행령은 준법 지원인 제도 외에도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방법과 다양한 형태의 사채 발행에 수반되는 구체적인 절차를 새롭게 규정했습니다. 또 상장회사의 사회이사를 하면서 비상장회사 이사를 겸직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었던 기존 법안을 변경해 상장과 비상장을 가릴 것 없이 다른 회사 한 곳까지만 이사직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증시 관련 소식 송주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국인의 구매력을 고려한 무연 휘발유 가격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2.4배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10년 말 현재 구매력 평가지수를 고려한 한국의 휘발유 가격은 미국의 2.8배, 호주의 2.5배, 일본의 1.7배, OECD 평균의 2.4배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2010년 말보다 지금 국제유가는 더 높고 소득 수준은 지금보다 나았다며 지금 현재 구매력을 고려한 휘발유값 부담은 훨씬 더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납세자연맹은 기획재정부가 우리나라의 휘발유 가격이 OECD 22개국 가운데 20위이고 가격 대비 세금 비중도 20이라고 발표한 것은 기만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올해 2, 4분기 대출 수요는 3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아지지만 은행들은 소극적으로 대출에 나설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이 국내 16개 은행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출 수요 지수는 23으로 2008년 4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대출 수요 지수는 0을 기준으로 지수가 높을수록 대출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가계의 대출 수요가 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의 대출 수요 지수는 전분기 22에서 9포인트 오른 32를 기록했고 가계의 주택자금 대출 수요 역시 1분기 3에서 13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2분기 은행의 대출 태도는 2009년 4분기 이후 가장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은행의 대출 문턱은 한층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민주통합당이 총선 직후 청문회를 열고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박선숙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간인 불법 사찰은 조직적 범죄 행위라며 누가 계획하고 시행하고 은폐하고 다시금 무마하고 은폐를 시도하고 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특검으로 모든 사실관계를 낱낱이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3월 말 외화 보유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3월 말 현재 우리나라 외화 보유액은 3,159억 5천만 달러로
전월 말에 비해 1억 5천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유로와 엔화 등이 약세를 기록하면서 이들 자산의 미 달러화 환산액은 줄었지만 외화자산 운용 수익이 늘면서 총액이 늘었다고 한은은 설명했습니다. 항목별로는 국채, 정부 기관채 등 유가증권은 2월에 비해 49억 1천만 달러 줄었고 예치금은 50억 2천만 달러 늘었습니다. 앞으로 대형마트에 한해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대형마트가 의무 휴업일 규정을 위반할 경우 1차 적발 때는 1천만 원, 2차 때는 2천만 원, 3차 이상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상장사 협의회는 자산 총액이 1조 원이 넘는 상장사는 오는 15일부터 자산 총액 5천억 원 이상인 곳은 2014년부터 준법 지원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수도권 대지진에 대비해 중추 기능의 대체 후보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다 총리는 어제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수도권 대지진에 대비한 수도기능 백업 체제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수도기능의 백업 후보지 등을 포함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다 총리는 올 여름까지 수도 중추기능 확보를 위한 당면 대책을 마련하고 내년 봄까지는 전체적인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충식 NH농협금융지주 회장 겸 농협은행장이 오늘 지주 출범 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앞으로의 비전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새로 출범한 NH농협금융지주가 생산성 확대를 위해 성과 보상 체계를 도입키로 했습니다. 신충식 NH농협금융지주 회장 겸 농협은행장은 오늘 은행회관에서 지주 출범 후 첫 기자 간담회를 열고 협동조합의 평등의식이 강한 NH농협금융지주가 다른 금융지주사들에 비해 생산성과 수익성이 낮은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지주와 계열사 차원에서 성과 보상 체계를 새로이 만들어 조직 분위기 쇄신을 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 회장은 신용 경제 분리 과정에서 불거졌던 내부 논란을 의식한 듯 일단은 조직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적어도 상반기 중에는 금융지주 체제 전환에 따른 안정화 작업을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는 국민과 고객 여러분이 바라는 방향으로 농협금융이 변하는 모습을 가시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쏟아 나가겠습니다. 신 회장은 수도권 지역을 공략하기 위해 농협은행을 중심으로 점포를 10개 정도 늘리고 기업금융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보험 부문은 정보통신과 인프라를 개선하고 자산운용 부문은 자본금을 적극 지원해 차세대 주력 사업으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신 회장은 시중은행들과 직접 경쟁하기보다 사회공헌, 농민지원 등의 중점을 둬 차별화를 꾀할 방침입니다. 민족자본으로 탄생한 금융지주의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그의 비전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몰고 올지 기대됩니다. 청년 창업 열기를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청년 창업 사관학교의 지원을 받고도 제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졸업생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윤경환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청년 창업 사관학교의 졸업생들이 학교의 지원을 받고도 제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소 충격적입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청년 창업사관학교 졸업생들이 1인당 최고 1억 원의 지원금을 받고도 창업 대신 다른 기업에 취업하는 먹튀 행각을 벌이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중진공은 그러나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재학생 퇴교 조치와 더불어 졸업생들로부터 지원 자금을 환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태 파악조차 않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본지 취재 결과 창업을 포기한 일부 졸업생들은 졸업 후 1년 안에 사업을 접을 경우 지원비 전액을 반환해야 하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법인만 그대로 두고 사업 흉내만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지난 2월 중진공 창업사관학교 졸업생 가운데 일부는 졸업도 하기 전에 관련 업체에 취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창업사관학교 졸업생들이 한 명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다른 기업에 취업은 하지 않았지만 창업 노령 대신 신용만 하며 딴짓을 하고 있는 졸업생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벤처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1기 졸업생들을 꽤 만났는데 사관학교의 경고를 받지 않을 수준으로만 법인을 유지하고 사실상 다른 일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 깜짝 놀랐다며 사업에만 집중하기보다 취업 등을 통해 경업하는 사람도 상당수라고 전했습니다. 한 1기 졸업생은 창업 자금을 정부에서 그냥 주기 때문에 교육받을 당시에도 창업자들이 대박이라고 뒤에서 많이 좋아했다며 사관학교 측에서 200명이 넘는 졸업생을 일일이 관리하지 못하니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중진공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중진공은 청년 창업 사관학교의 규정상 부실 창업가는 절대 나올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중진공은 오늘 해명 자료를 통해 조사 결과 창업 대신 취업한 졸업자는 없었고 사전 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먹튀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본지 취재가 시작될 당시 창업사관학교 측에서 먹튀 졸업생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갈 것이며 올해 240명 내외를 뽑을 예정인 2기생의 경우도 기존 연 2회 퇴출 절차를 3회로 돌리고 초기부터 최대 140명까지 걸러낸다는 대책을 얘기한 것과는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공식 해명 자료는 부실한 내용이 많아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졸업생 212명 가운데 그들 기준상 식품 관련 창업자로 등록된 5명만 조사하고 그런 일은 없다고 단언한 데다 지원금 회수에 대한 동의서까지 썼기 때문에 먹튀가 결코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폐업 신고도 않고 노는 사업자에 대한 지적과는 무관한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또 10명에서 15명의 교육생을 담당하는 각 교수가 매달 사업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고 했는데 취재 결과 사관학교는 지원금 정산이 되는 5월 전까지 교수의 사업 현장 방문 계획이 일절 없었던 게 확인됐습니다. 5월 이후에도 분기나 2개월에 한 번씩 방문하는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성장기업부 윤경환 기자 연결해서 청년 창업 사관학교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우디 코리아는 전 세계에서 333대만 한정 판매하는 고성능 슈퍼카 뉴 아우디 R8 GT 스파이더를 출시했습니다. 5200cc V10 엔진의 최고 출력은 560마력입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는 3.8초면 충분하고 최고 속도는 시속 317km에 달합니다. 소프트탑을 장착했으며 시속 50km 속도 내에서는 19초 이내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스피디함과 강렬함을 강조한 디자인이 돋보이며 LED 후방 라이트, 뱅앤올룹스 사운드 시스템, 주차 보조 시스템, 가죽 트림 등 첨단 편의 사양들도 대거 장착됐습니다. 국내에서는 6대가 한정 판매되며 가격은 3억 4,290만 원입니다. 현대차는 벨로스터의 고성능 모델 벨로스터 터보를 출시했습니다. 국내 준준형급 차종 최초로 1.6 터보 GDI 엔진을 장착해 최고 출력은 204마력에 달해 한층 강화된 동력 성능을 자랑합니다. 외관은 기존 벨로스터에 비해 더욱 커지고 대담해진 육각형 그릴을 탑재해 LED 포지셔닝 헤드램프를 적용해 한층 강인하고 세련된 인상을 줍니다. 가격은 수동 변속기 모델 2,195만 원, 자동 변속기 모델 2,345만 원입니다. KT가 오늘부터 대졸 신입 인턴 사원 채용에 나섭니다. 모집 분야는 경영관리, 정보기술 서비스, 네트워크, 마케팅, 유통영업 등으로 대졸 신입 130여 명, 인턴 사원 170명 등 총 300여 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입사 지원서는 KT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롯데마트가 오늘 5일부터 11일까지 제주점을 제외한 94개 매장에서 국내산 냉장 삼겹살을 최대 40% 할인 판매합니다. 이 기간 동안 국내산 냉장 삼겹살 100g을 1,1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삼겹살과 함께 먹는 적상추, 고추, 새송이버섯 등 야채도 20% 할인에 판매합니다. 예, 오늘 센 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